예, 안녕하세요. 이번에 지난 7월 15일 날 제20회 주택관리사 시험 기출 문제를 풀이해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재무회계에서 32문제 나오고 80%죠. 원가 부분에서 20%, 8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계산 문제가 25문항이 나왔고, 이론 문제가 15문항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평균 보면 이제 계산 문제하고 이론 문제가 60%대 40%인데, 이건 한 62.5. 약간 더, 한 문제 더 많은 편입니다. 그죠? 보통 이제 60대 40 정도 비율이다. 그래 보시고, 1번부터 한번 보세요. 예, 번호는 41번부터 시작했습니다. 1번부터 40번까지가 이제 민법이고, 41번부터 80번까지가 회계원리, 그리고 81번부터 120번까지가 시설개론이죠. 그래서 이 번호를 그대로 41번부터 했으니까 그래 하시고, 41번. 41번 문제는 감사의견 문제입니다. 감사의견이라 하면 우리가 잘 됐다. 무슨 의견이죠? 적정의견. 조금 잘못됐다. 한정의견. 많이 잘못됐다. 부적정 의견. 감사의 제안을 받았다. 의견 거절. 4가지가 있죠. 그 문항을 읽어보시면은 잘못된 게 전반적이지 않다 그랬죠. 그러면 일부 잘못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한정 의견이 되겠습니다. 2번에 답이 되고, 그리고 두 번째 42번 문제는 비용을 분류할 때 우리는 성격별 분류와 기능별 분류가 있죠. 그 기능별 분류를 우리 다른 말로 매출원가 분류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기능별 분류는 반드시 매출원가가 들어가야 되죠. 그럼 성격별 분류로 표준 항목으로 잘못된 거 아닌 거 매출원가 찾으면 되겠다. 그죠? 매출원가는 기능별 분류에만 들어가는 항목입니다. 43번 문제 잘못된 거. 통상 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이전에 거래가 그게 오류를 확인하기 위해서 작성하는 게 이제 시산표죠. 그리고 두 번째 총회적 원장 잔액을 모두 한 곳에 모아놓은 표입니다. 그죠? 잔액을 모아놨으면 잔액 시산표고, 합계를 모아놨으면 합계 시산표를 합니다. 결산 이전에 오류를 검증하는 절차 맞죠? 예, 그런데 원장과 분계장 더불어 필수적으로 시산표는 선택적으로 작성하는 거지 꼭 해야 될 건 아닙니다. 그죠? 필수는 아니다. 복식북의 원리를 전제로 한다. 당연하죠. 차변, 대변, 합계가 일치하더라도 일부 우리가 시산표는 오류를 발견할 수 있지만은 모든 오류를 발견할 수는 아니다. 그죠? 그래서 맞는 말이고 3번이 잘못됐네요. 그죠? 44번 문제. 44번 문제는 미수임대료와 선수임대료 요 관계인데, 임대료 문제가 아니고, 이런 문제는 말하면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할 때 보면은 이거 많이 했잖아. 그죠? 현금 기준과 발생 기준. 여기 의하면 간단하죠. 예, 그럼 지금 문제가 요 현금 기준에 의한 게 얼마고 물어봅니다. 그죠? 예, 손익계산서의 임대료라는 거는 발생 기준이죠. 그럼 여기 들어가는 거. 자산의 증가는 더하고, 부채 증가는 빼고, 수익은 더하고, 비용 뺀다. 그죠? 자산 증가는 플러스. 아시죠? 그럼 미수임대는 자산이죠. 500원이 기말에 제로 됐다는 거는 자산이 감소된 거잖아. 그죠? 자산이 감소니까 마이너스죠. 500원 빼야 되고, 선수임대로 부채입니다. 부채가 감소됐습니다. 600원이 200원 됐으니까. 그죠? 부채 감소는 플러스. 그럼 400원은 더하고. 결과적으로 여기 보니까 마이너스 100원이죠. 그죠? 예. 그럼 얼마에서 100원을 빼니까 700원 나왔더라. 얼마에서 100원 빼니까 700원 빼기 전 얼마? 800원. 이제 우리가 이렇게 문제. 이 문제는 아주 단순한 문제입니다. 그죠? 현금에서 발생 기준 옮기는 거. 발생에서 현금. 예. 45번 문제는 그 문제만 이해하면 아주 쉬운 문제인데, 이런 문제는 사실 부기와 관련되죠. 장부기장과 관련되는 문제인데, 손익계산서에 보험료가 500원 있었다. 기말에 수정분기가 다음과 같을 때 수정전 시산표와 기말 재무상의 선거보험료 금액으로 가는. 지금 선거보험료가 얼마였냐 물어봅니다. 자, 분기를 한번 보세요. 분기를 보니까 대변에 300원 있다는 거는 선거보험료는 자산 계정인데, 대변에 300원 있다는 거는 300원만큼이 감소한 거죠. 감소. 그죠? 그러면은 수정전 시산표에 있는 선거보험료 기초를 말하는 거고, 기말의 선거보험료가
300원만큼 감소된 걸 찾아면 됩니다. 감소된 거. 아시겠죠? 예, 그럼 1번 1,300원이 1,500원 됐다는 건 200원 증가했죠. 답이 아니다. 그죠? 2번 보세요. 2,000원이 1,700원 되었습니다. 300원 감소했죠. 정답. 3번은 2,500원이 2,800원이 300원 증가했죠. 틀렸고. 4번은 500원 증가했죠. 틀렸고. 5번은 500원 감소했습니다. 틀렸죠. 이런 문제는 사실 조금 이제 우리 시험 문제치고는 조금 그렇죠. 그죠? 그런데 뭐 이래 나왔으니까 답을 찾아봤습니다. 그죠? 자, 다음 문제. 46번 문제. 요거는 이제 자본에 대한 건데, 그 박스를 보세요. 자본금이 2만 원이고 이익잉여금이 500원, 800원 있었습니다. 그죠? 그럼 지금 현재 우리가 자본 계정에 금액이 얼마냐 하면은 21,300원 있죠. 여기에 주식을 발행했습니다. 10주를 주당 1,000원에 발행했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그 10주를 주당 1,000원에 500원의 주식 10주를 주당 1,000원에 발행했으니까 만원만큼 늘어났죠. 자본금도 늘어나고 액면 초과 발행해서 주식 발행 초과금도 결국 자본 항목이니까 결국은 자본이 증가된다. 그죠? 만원 증가된 거. 손실이 생겼습니다. 손실은 생긴 건 그만큼 감소가 된. 재평가 잉여금 또다시 자본이 증가된 거죠. 그죠? 이거 계산하세요. 플러스 빼고 요거. 그죠? 예, 그러면 얼마가 되죠? 예, 답은 4번 31,200원 나오겠네요. 그죠? 47번 문제. 옳은 거, 재고자산 문제입니다. 완성될 제품이 원가 이상으로 판매된다고, 이익 본다고, 그죠? 원가 이상으로 판매된다는 거는 만약에 100원짜리 물건을 가지고 팔았는데 이걸 뭐 한 300원에 팔았다. 그죠? 그러면은 뒷말을 보니까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재료와 소모품 이걸 갖다가 이걸 이익 볼 건데 이걸 감액시킬 이유는 없죠. 그죠? 이 금액을 감액하지 아니한다. 당연한 말이잖아. 그죠? 우리가 감액이라는 거는 장부 금액을 줄이는 건데 언제 줄인다 그랬죠? 가치가 현저하게 하락하고 회복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때 그 금액을 줄이는 걸 우리가 감액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원가 이상으로 판다는 거는 이 금액이 좀 줄어들더라도 원가 이상 판단 이익이 생기죠. 그죠? 감액할 필요가 없다. 그죠? 예, 그래서 1번 답입니다. 다음 선입에서는 현행 원가, 선입에 보면은 기말 재고 자산이 항상 최근에 돌아간 거죠. 이걸 팔잖아. 그죠? 우리가 선입이라는 거는 먼저 돌아간 걸 먼저 팔다 보면 이 남는 거 이게 최근에 돌아간 거잖아. 그죠? 예, 그거 틀린 말이고. 그리고 예, 그 3번하고 같은 뜻입니다. 2번과 3번. 그죠? 4번. 통상 교환될 수 없는 이 항목의 표시는 총평균법이 아니고 개별법을 사용한다. 그죠? 개별법이고. 5번. 총평균법은 계속기록법이 아니고 실사법. 이동평균법은 예, 실사법. 아니죠. 이동평균법은 계속기록법. 총평균법은 실사법을 한다 그랬죠. 잘못됐습니다. 그죠? 48번. 재무제표 작성 원칙에 대한 설명에서 옳지 않은 것, 물어서 틀린 것. 1번은 기업은 현금 흐름점을 제외하거나 발생기준 회계를 사용한다. 이거는 그대로 나와 있는 겁니다. 그죠? 공시할 필요가 없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면은, 우리 법에서는 우리 회계 기준에 따라 작성됐고, 4번 보세요. 1년 단위로 작성하는데, 52주도 허용된다 그랬잖아. 그죠? 예, 이거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기존 1년 기준이지만은 1년은 12개월이죠. 그죠? 한 달에 48주지만 큰 달이 있잖아. 그죠? 그래서 52주로 해도 허용된다 그랬습니다. 그죠? 근데 그거 보니까 52주는 금지한다? 아니죠. 이는 관행으로 인정됩니다. 이거는 바로 나와 있습니다. 그죠? 4번은 텍스. 그리고 비교 정보를 공시한다. 49번 문제. 그거는 현금 및 현금 자산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당좌예금, 배당금 지급 통지표, 그리고 우편한 정서, 타인 발행 수표, 4개. 답은 1970원 되겠네요. 그죠? 다음 50번. 50번 문제는 이제 유형 자산에서 우리 일괄 자산의 배분 문제입니다. 토지 건물을 120만 원에 구입했고 이것을 우리가 토지와 건물의 공정가치는 120만 원과 30만 원이더라. 그럼 요 120만 원을 가지고 12대 3으로 나눠줘라 이 말이죠.
120만 30만이니까 약분 해볼까요? 4대 1로 나누면 됩니다. 5분의 4와 5분의 1이다. 그럼 이건 얼마? 24만원. 이쪽은 얼마죠? 96만원. 96만원과 24만원. 답은 3번. 그죠? 51번. 그 잘못된 것만 보겠습니다. 4번 보세요. 이해 가능성은 정보 이용자가 항목 간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식별하고 유사점과 차이점을 식별하는 건 비교 가능성이잖아. 그죠? 기업 간에 우리가 유사점과 차이점을 구분하는 것은 비교 가능성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나오는 이해 가능성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이해, 정보를. 그래서 정보는 명확하고 간결하게 표시해야 되고, 그래야 우리는 이해를 할 수 있다 이거죠. 정보 이용자가. 그리고 4번 표현이 잘못되었습니다. 52번. 52번은 기말 재고 얘기인데 아주 이거는 막 간단한 문제입니다. 그죠? 원가에 대한 이익률을 물었습니다. 여기는 기초상품 재고액, 여기는 기말 상품 재고액이고, 매입액. 그리고 여기에 매출원가 있죠? 여기에 매출원가입니다. 그죠? 그 문제 보니까 매출원가에 20% 이익을 가산해 판다 그랬습니다. 1.2 요래 매출. 이때 물어보는 거는 기말 재고액 얼마고 이거 한번 구해 보세요. 자료 기초는 2,200원. 그죠? 매입은 4,300원. 지금 문제 보니까 매출액이 6,000원 주어졌네. 그죠? 요게 6,000원이다. 얼마에다가 곱하기 1.2가 6,000원 나왔습니다. 나눠주면 되죠. 원가는 얼마? 5,000원. 더하고 요거 빼니까 얼마죠? 1,500원이다. 그죠? 기말 재고는 1,500원. 53번. 1,000원의 기계장치를 E/10N60으로 취득했다. 대금 결제는 물건이 도착하고 나면 60일 내에 결제해야 되고 10일 내에 결제하면 2% 깎아주겠다는 말입니다. 그죠? 취득원가 얼마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보니까 지금 10일 내에 5일 내에 결제했으니까 2% 깎아야 되죠. 그러면 2%, 1,000원에 2%면은 20원 깎고 나니까 980원이잖아. 그죠?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우리는 1,000원에다가 20원 깎고, 요게 할인. 그죠? 매입 할인. 그리고 운반비와 설치비 80원 들어갔네. 더하고. 그죠? 사용 이후에 지출, 이거는 비용 떨어야죠. 사용 이후에 지출된 비용, 사용하고 난 후에 지출됐다는 건 관리시에 들어가서 그냥 보유시죠. 그죠? 요거는 취득시만 더해줍니다. 설치 이후에 또 재배치할 때 내가 설치시까지 들어간 게 취득원가 들어간지 그 이후에 나중에 여기 있던 걸 갖다 이렇게 옮깁니다. 그죠? 그때 들어간 비용. 이거는 비용 처리해야 되죠. 이거밖에 없습니다. 답은 얼마죠? 요거 빼고 더하니까 얼마? 1,060원 되겠네요. 그죠? 4번이 답입니다. 네, 다음 54번 문제. 54번 문제는 여기 처음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아시잖아. 그죠? 권리금 구하는 거. 권리금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요 권리금이라는 거는 우리 회사가 자 보세요. 자산이 100원 있다. 부채가 만약에 30원이다. 이 회사 자본이 70원입니다. 그죠? 이 회사는 70원짜리 회사잖아. 그죠? 이걸 내가 만약에 80원에 구입했다. 그러면 10원만큼 뭐죠? 권리금 쪽으로 줬다. 60원에 구입했다면 영가매수 차익이라 그랬죠. 싸게 샀다. 그죠? 수익이 생겼다. 요런 문제. 그러면은 거기 한번 보세요. 문제가 보면은 자산 가운데 매출 채권과 차량 운반구와 토지는 자산이네. 그죠? 그 자산의 가치는 19만 원이다. 그죠? 이게 이제 종합평가죠. 그죠? 이하치. 그럼 부채는 얼마죠? 9만 원과 3만 원, 12만 원이네. 그럼 이 회사는 얼마짜리 회사입니까? 7만짜리 회사네. 그죠? 7만짜리 회사를 내가 얼마 주고 샀다? 10만 원 줬다. 그럼 돈 얼마 더 줬죠? 3만 원 더 줬네. 뭐죠? 영업권. 1번 답. 55번 재평가에서 오른 1번. 재평가가 단기간에 수행되며 계속적으로 갱신된다면 동일한 분류에 속하는 자산이라 하더라도 순차적으로 재평가할 수 없다가 아니고 항상 할 수 있다. 그죠? 그 동일한 분류에 속한 자산이라 하더라도 이건 재평가할 수 있다. 다음 두 번째.
감가상각 대상 유형에서 재평가할 때 그 자산의 최초 원가를 재평가는 항상 그 기말에 장부 잔액을 가지고 재평가하는 거죠. 그죠? 100원을 주고 샀다. 사고 나서 이 기말에 가서 감가상각 30원 했다. 그럼 70원 요 금액을 다시 재평가하는 거잖아. 이걸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그죠? 이걸 가지고 하는 겁니다. 특정 유형자산을 재평가할 때 그 해당 자산에 포함되는 유형자산 분류 전체를 재평가한다.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말하면 상가 건물을 평가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물 전체, 상가 건물뿐만 아니라, 그죠? 어떤 예를 들면 뭐 공장 건물이라든가 우리 본사 건물을 갖다 같이 이렇게 평가한다. 그런 말입니다. 그죠? 다음, 3번은 맞는 말이죠. 4번. 자산의 장부 금액이 재평가를 하여 감소되었습니다. 그러면 재평가 손실이 생겼습니다. 그 자산에 대한 재평가 이익여금이 있다면은 요 재평가 손실 부분을 상계줘야 되죠. 그죠? 상계하고 나서 인식해야 됩니다. 그죠? 예, 그래서 재평가 감소액 전액을 단기순에 인식하는 게 아니고 잔액이 있으면은 재평가 잉여금과 상계 처리합니다. 그죠? 상계 처리하고. 유형자산 항목과 관련하여 자본에 계상된 재평가 잉여금은 그 자산이 제거될 때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한다. 대체할 수 없다. 대체한다. 말이 잘못됐습니다. 그죠? 자, 그 56번은, 이게 문제가, 회계 변경 문제, 맞네. 그죠? 회계 변경 문제인데, 숫자가 약간 복잡한데, 이번 시험의 특징이 보면은 계산 문제 숫자를 약간 복잡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숫자 자체가. 그냥 우리 단순하게 100만원, 200만원이 아니고 121만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와서, 이런 게 원래 이제 이런 모양이 감정평가사, 세무사, 이런 이제 회계학 시험에는 보통 이렇게 냅니다, 문제를. 근데 우리 시험에는 그동안은 50만원, 100만원, 이런 나왔었는데 주로 이번에 좀 숫자 약간 복잡습니다. 예, 그건 아시고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예, 일단은 우리 보세요. 예, 취득 원가가 2만원입니다. 그리고 계산 문제 좀 약간 어렵게 내놨습니다. 어렵다는 것은 과정을 한 번 더 거친다는 이런 뜻입니다. 그죠? 우리가 회계 문제는 항상 한 번만에 답이 딱 나오면은 그건 좀 쉬운 문제죠. 한 번 더 또 들어가야 되면 이거는 약간 또 중급 문제가 되고 또 한 번 더 들어가야 되면 이거는 좀 어려운 문제잖아. 그죠? 예. 이런 게 이제 난이도가 높다 이렇게 보는 거죠. 또 한 번 더 또 풀어야 되는 문제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자꾸 좀 들어가는 문제가 좀 있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난이도는 좀 어려웠습니다. 사실. 우리 회계원리 이번 시험 문제가. 예, 지금까지는 그게 지금 여러분들 지금 풀어보시니까 지금까지는 좀 무난했죠. 그죠? 이 문제도 우리가 아는 문제인데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자, 일단은, 취득을 2만원 했습니다. 잔존가치는 2,000원입니다. 그죠? 내용 연수가 4년이죠. 이런 자산을 우리 회사는 무슨 부분을 했다 그랬죠? 벌써 여기서 참 문제를 어렵게 만들었죠. 그죠? 연수 합계법을 한다 이랬습니다. 하고 나서 이 자산이 이렇게 이제 변경이 됐다. 그죠? 되고 나서. 그럼 이제 새로운 취득원가에 나온다. 일단 계산해 봅시다. 자, 여기 보니까 우리 연수 합계법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X1년 7월 초에 취득했다가 3년도 초에 팔았다는 거는 기간이 얼마? 1년 6개월이죠. 그죠? 그래서 예형연수가 지금 4년입니다. 그죠? 4까지 더하면 10이죠. 10분의 4, 여기 1년, 요거 6개월이니까 요게 0점, 반. 1년 하고 요게 6개월이니까 반, 1.5. 그러면 4와 1.5 하니까 얼마죠? 5.5. 1년 6개월이니까. 2년이면은 4, 3, 10분의 7 하면 되는데, 그죠? 그럼 자, 계산할게 보세요. 취득원가 2만원에다가 잔존가치 2,000원 빼고, 합계는 10이다, 그죠? 여기 1년 6개월 전에 기간이, 그죠? 1년하고 요거 반. 1.5, 5.5. 이런 식으로 문제를 약간 숫자를 약간 이렇게 복잡하게 내놨습니다. 그죠? 요게 얼마죠? 18,000원이죠. 요 금액이 얼마 나오나 하면은 9,900원 나옵니다. 일단 우리 계산했습니다. 그죠? 이걸 방법은 아니까. 그러면은 9,900원 빼야 되죠. 감가상각 한 거 빼고. 그죠? 그런데 또 보니까, 여기 보니까, 그죠?
10,000원을 들여서 수리했다 그래서 수리비 또 이거 플러스 해야 되겠고. 지금 문제 보니까 내용연수를 6개월 연장했습니다. 내용연수는 4년인데 1년 반이 지났습니다. 1.5년이 지났고 6개월 연장했답니다. 6개월에 0.5년 이런 식으로 숫자를 그냥 2년 지나고 1년 연장했다 하면 좀 쉬운데, 그죠? 1년 6개월이 지났잖아, 그죠? 1년 6개월 빼야 되고 6개월 연장했다 그랬습니다. 그 결과적으로 1년이 늘어난 거네, 그죠? 예, 그래서 결국 얼마죠? 예, 요게 3년 됐다, 이 말이에요, 그죠? 이런 식으로 문제를 약간 이제 이래 숫자를 약간 헷갈리게 해놨습니다, 그죠? 문제가. 어렵지는 않습니다. 예, 우리 뭐 다 아는 내용이고. 예, 그리고 거기에 또 보니까 뭐가 있죠? 예, 잔존 가치는 뭐 말이 없네, 그죠? 2,000원 그대로고. 새로운 취득원가가 얼마죠? 예, 21,100원. 됐죠?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우리는 지금 감가상각을 해야 됩니다. 모순법으로 마찬가지 모순법, 예, 연수하기법입니다. 그죠? 원래 이제 연수하기법이 약간, 그죠? 정의법보다는 약간 복잡잖아. 그죠? 2,000원. 요게 3년이니까 1, 2, 3 다음에 6이죠. 6분의 3. 그죠? 이게 얼마 나오나 이러면은, 9,050원 나옵니다. 자, 여기서 보세요.